자, 자 25쪽 1번에 A 핵, B 꼬리, C 세포질, D 핵. 그리고 2번에 정자 23, 난자 23. 3번에 기역난자 니은 C. 2번에 OXOO. 3번에 A 배란, B 수정, C 나날, D 착상. 그리고 4번에 포배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1번에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2번에 기역 디귿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쪽도 있어요. 26쪽. 자, A 수정관, B 부정소, C 정소, D 요도, E 난소, F 수란관, G 자궁, H 질. 그 다음에 2번에 C E, 그리고 B A. 자, 유제 2번에 C CBAD. 그리고 3번 됩니다. 30이 아니고 미안. 자, 27쪽부터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에 4번, 12에 3번. 13번부터 자, 가 23개, 나 23개. 자, 가보다 나의 크기가 훨씬 크다. 가는 꼬리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또는 양분을 갖고 있어서 크다. 14번에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의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으며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나날의 특징은 학교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체세포랑 비슷한데 세포 성장이 없는 시기죠. 그죠? 세포의 개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할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할구가 세포 하나당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감소한다 해도 되고. 근데 DNA랑 염색체는 변화가 없어요. 세포 하나당 DNA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15번 산소와 영양소는 모체에서 태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태아에서 모체. 자, 옆에 실력 탄탄 1번에 1번, 2번에 5번. 맨델 갑니다. 여기까지 했어? 네. 저도 시험 이거 안 열어봤어요. 아 맞다. 니는 해야지. 그래요? 아닌가? 난 몰랐어. 오케이. 맨델 하신 분 손? 맨델 부릅니다. 자, 1번에 순종, 잡종, 자가수분, 타가수분. 2번에 기역, 디귿, 미음. 3번에 니은, 디귿. 4번에 노란색, 라지 Y 그리고 스몰 Y. 3번의 기역은 라지 Y, 스몰 Y. 니은이 라지 Y, 라지 Y. 디귿이 라지 Y, 스몰 Y. 리을이 스몰 Y, 스몰 Y. 4번에 니은 노란색, 디귿 노란색, 리을 초록색. 5번에 3대1 300개. 자, 5번부터 OXXO. 6번에 OXX. 7번에 기역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니은은 라지 R, 라지 Y. 디귿이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리을은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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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그리고 2번에 9대 3대 3대 1이죠. 자, 그리고 3대1 3대1. 가의 3대1, 나의 3대1. 4번에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그리고 300개. 자, 34쪽 겁니다. 자, 둥근 난두대 주름진 난두가 1대1. 그 다음에 400개, 400개. 그리고 둥글고 노란색 대, 둥글고 초록색 대, 주름지고 노란색 대, 주름지고 초록색이 1대1대1대1. 그 다음에 400개, 800개, 400개.
자, 36번부터 갑니다.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3대 1,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에 1번, 12에 5번, 13에 5번, 14에 2번, 15에 4번, 16에 4번, 17에 3번, 5번. 자, 18번에 2번, 자, 19에 3, 4, 20에 3. 자, 1번에 자, 기르기 쉽다, 한 세대가 짧다, 뭐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에 키가 크다.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다른 순종인 두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한다. 잡종 일대에서는 키 큰 안두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번에 키 큰 안두 대 키 작은 안두는 3대 1이겠죠. 자, 23번에 빨간 꽃잎 유전자 라지 R과 흰색 꽃잎 유전자 라지 W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잡종일 때는 무조건 라지 R, 라지 W밖에 못 가져올 건데, 근데 우열 관계가 뚜렷하면 라지 R로만 나오든지 라지 W로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든지. 그다음에 1번에 5번, 2번에 A는 라지 라지, B는 라지 스몰, C는 라지 스몰, D는 라지 스몰. 그다음에 3번에 1번.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역학 프린트는 보면 뒤에 딱지가 있거든. 엉덩이 이렇게 돼요. 이따가 나한테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 진도부터 나가고 내가 문제 풀이를 받을게. 시간이 100방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진도부터 먼저 한번 나가겠지. 오늘 이제 마지막 진도일 것 같고. 가인이 요거는 들어가는 거 맞지? 뭐요? 역학 파트는 들어가는 거 맞지? 네. 응. 가인이 일단 이거 많이 먹을게. 마야. 자, 74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진도 나가신 분. 전자기 유도. 저요. 쌤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도 설명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했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니까 했어? 네. 안 했어. 자,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다 하겠든 어떻게든. 전기에너지 생산과 전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중2 때인가 보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그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앞뒤에 NS가 나왔었죠. 요거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우리가 중2 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중3 때는 어떻게 나오냐? 중3 때는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다시 전자기 유도 현상. 유도는 뭔가 이렇게 불러낸다, 이끌어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전기와 자기, 즉 전기하고 자석 사이의 연관관계를 배우겠다 이 말인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 코일 주위에 무엇이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그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유도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 자, 포인트만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 유도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가 어디로 생겨나니? 그리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자석과 가까운 쪽에 무슨 극을 만드니 코일이. 그래서 코일이 생성하는 극. 코일이 생성하는 만드는 극의 종류와 그러면 그 극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코일이 생성하는 자, 극의 종류와 그리고 코일이 주는 힘의 방향이라든지 종류를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유도 전류가 어떨수록 세기가 세지는지 유도 전류의 방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 끝인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뭐 에너지 전환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쉬워요. 어찌 보면 좀 상식적이다 생각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강철심 같은 데다가 무엇을 감았죠? 이렇게 코일을 전깃줄을 감아 놨습니다. 이렇게 전깃줄을 감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코일이라고 하자 이 말인 거죠. 거기에다가 G라고 하는 검유계를 설치합니다. 이거 저번 시간 안 했는 거 맞죠? 우리?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거 했어요. 네. 요거까지만 했어요. 뒤에 또 더 했어요. 아, 요까지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됐다. 자, 검증 갑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보자. 자, N극에 가까이 오면 자, 유도 전류는 A 방향입니까? B 방향입니까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잘 잡고 한번 한 번에 같이 대답하세요. 정확히 찔러줘. 대충 생각해서 수정하지 말고. 잡았어요? 네. 답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A. 됐어요. 자, 집에 갑시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사람이 4명이니까 하나를 보다 못할 수 있겠다. 빨리 대답해라. 사람이 4명이니까 세 가지밖에 없거든. 그럼 빨리 대답해야지. 안 오므라야 돼. 본인은 어떨수록 유도 전류가 셀까? 항상 원인을 생각하고 유도 전류가 왜 생겼어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수정하자. 자,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이라고 하자. 사실 2명밖에 안 남았는데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강한 자석이 있어요. 오케이. 더 센 자석을 이용하면 돼요. 사실 1명밖에 안 남았는데 빠르게 움직이면. 현준 왜? 아침들을 위해서 배려한 거야? 아우 좋아요. 응? 얘기하려 했는데. 자, 그러면 자석을 어떻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었거든. 야, 이 또 3명, 4명인데 그럼 어떡하지 진짜. 방향 시작. N이 가까이 갈 때랑 S가 가까이 갈 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석의 극의 종류. 또
호일의 반은 뭐냐? 똑같이 n극이라도 n극이 가까이 가면 그 위에 n 만들고 n이 멀어지면 그 위에 s를 만들거든. 그래서 호일의 그 자석에 움직이는 방향 되겠어요? 여기 답니다. 자, 저거 이거는 발전을 하긴 했었다고. 자, 그러면은 발전기의 원리도 무엇을 이용하는 겁니까? 전자기 이론을 이용한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그 발전기를 누가 돌려주냐에 따라 발전의 종류가 달라졌고, 바람이 돌려주는 풍력. 풍력은 바람의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자, 풍력 발전은 이게 어떤 에너지가 전환되었니를 좀 잘 알아줘야 돼. 서술형 연근 이거 쓰다가 너희 틀리더라고. 그래서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EK 적어도 되겠지. 얘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혹시 나오나? 태양 광발전 쌤이 말씀 안 하시지? 얘랑 조금 영향이 좀 부류가 다르긴 한데. 자, 어쨌든 자 화력 발전 조심하자 했다. 화력 발전은 사실 넘어가는 단계가 좀 여러 개 있었죠. 자, 화석 연료를 태워야 되는데 화석 연료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들이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할 때 그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걔를 연소시키면서 자, 화석 연료에 저장되어 있던 화석 연료의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일단은 걔를 태웠어.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뀔 것이고 그 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수증기의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수증기의 미쳤다.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한번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피식 하고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력 에너지는 자, 수력 발전도 자, 수력 발전 한 번만 적어보자. 수력 발전은 원래 물이 어디 있어야 돼요?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무슨 에너지? 이치 에너지. 잘했어요. 그게 내려오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사이 운동 갔다가 전기로 바뀌어도 되긴 해.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렇게 다 됐고요.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어. 전기 에너지의 전환 한번 봅시다. 여기 서술형에 유치하지만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이 책을 보지 말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와, 역시 누구 안 써요? 안 써요? 아까 이쪽에 소리 났는데 안 써요? 아우, 저 안 쓰죠, 그죠? 휴대폰 안 쓰죠? 좋아요. 자, 휴대폰에 일단은 누가 들어가요? 전기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죠? 휴대폰에 전기 에너지를 주면 휴대폰은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 뭐라 나오냐면 가전제품 하나를 적어놓고 전기 에너지가 걔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 에너지가 나온다. 또는 그 나오는 에너지 몇 개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휴대폰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열 에너지. 이 휴대폰 되게 오래 쓰는구나. 열 에너지를 느낄 정도로. 얘들아, 우리는 휴대폰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 적이 없지 않아? 그치? 휴대폰이 뭐 우리 켜봤자 30초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너희는 모를 수 있는데 휴대폰을 막 3시간, 4시간 쓰잖아? 그러면 휴대폰이 배터리가 발열이 좀 심해. 휴대폰이 뜨거워지기도 하거든. 여러분은 모를 수 있겠다. 그래서 자, 휴대폰의 열 에너지. 응? 뭐 때문에 운동이라고 생각해? 진동 좋았어요. 진동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휴대폰의 진동을 만들어 올리는 안에 모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모터 축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일부러 균형이 안 맞게 축을 달아놔. 그런데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 덜덜덜덜 거리겠지. 이렇게.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도 나옵니다.
근데 그 예시를 쓰세요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운동은 진동 이렇게 알았죠. 휴대폰의 진동으로 운동 에너지가 전환된다. 이렇게. 또 있어요. 빛에너지. 어야 빛에너지는 화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한 개 더 있어. 좋아요. 소리 에너지는 뭐 쓰시오 그러면 벨 소리 하면 요새 벨 소리 하는 사람이 잘 없지. 그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너희 헤어 드라이기 써요? 헤어 드라이어기 써요? 써요? 다들 써 진짜. 나는 진짜 한 40살 돼서 처음 썼는데 그 전에 맨날 머리만 감고. 자, 헤어 드라이기도 자 전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까지만 갑시다. 시작. 운동 에너지. 왜? 바람이 부니까 헤어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바람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또 응?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뜨거운 열 에너지 한 개 더 있어요. 헤어 드라이기 키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 되겠죠? 그럼 다 적을 수 있겠죠? 요거 4개 적으시오. 경명에서 맨날 묻는데 애들이 요거 한 개를 잘 못 찾더라고. 이거 운동 에너지 잘 못 찾더라고. 4개.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얘들 근데 에너지는 항상 총량이 변해요? 아니면 총량이 변하진 않아요? 에너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형태가 바뀌긴 하는구나.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총량은 일정하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전환은 된다. but 전환은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돼요?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총량이 똑같잖아요. 흥청망청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상하죠? 왜 안 되죠? 이상한데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상한 에너지를 써서. 네. 맞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지금 에어컨 이거 틀면은 이 방에 있는 열 에너지를 빼갔거든. 그러면은 빼간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론가 가야 되겠지. 어디로? 실외기로 가야 돼. 그러면 실외기로 흩어졌는 그 열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내가 여기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 쓰는 형태로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에너지는 마지막에 다 열 에너지로 갑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말소리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이유가 뭐죠? 공기 분자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없어지는 거고. 근데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킥 밟았어. 멈추긴 했어. 원래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맞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었어. 결국은 또 그 밥 먹은 에너지가 체온 유지한다고 거의 한 30% 이상을 써요. 그래서 혹시 너희 살 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살이 빠질 거예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었나? 안 했었나?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 중에 음식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 중에 한 3분의 1, 한 30%는 체온 유지한다고 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있으면 되겠어요? 잘 때 좀 춥게 자는 거예요. 알았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한 40%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 이렇게 자극을 주면 느끼죠. 요거를 유지하는데 나머지 30%를 써요.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두드리면서. 아니면은 너희 그거 알아? 왜 클럽인가? 그 저주파 마사지기 몸에 이렇게 다 갖다 오지. 미전하는 게 있잖아. 그걸 온몸에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살이 자동으로 쏙쏙 빠집니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렇긴 해. 에너지를 진짜 이 신경을 전달하는데 한 3분의 1을 쓴대. 자,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쓰면 안 되는 이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를 서술형에 한 번씩 묻긴 한데 여러분 대부분 다 못 적어. 좀 막연해집니다. 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항상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긴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돼요?
그치. 총량은 일정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진짜 내용 봅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 이것도 안 어려워.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딱 세 가지의 단위를 좀 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라는 용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력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줘야겠다. 자, 얘부터 가볼게요.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자, 선풍기가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 에어컨이 많이 쓸 것 같아? 선풍기를 틀면 돈이 많이 나와? 그냥 이거 에너지가 크니까 알고 있구나. 돈이랑 많이 줘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마시는 데서 들어가는데 그것들 하는데 뭐 마시는 중 안에서 들어가는데 알고 얘기하면 아니었구나. 저기 실내기실에 한번 가보고 실내기실에 가면 실내기가 이러면서 계속 돌고 있어. 그러면 느낌적으로 걔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르게 물어볼까? 하여튼 에어컨이 에너지 많이 쓰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제 일부러 장난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에어컨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선풍기가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에어컨? 용인이는? 현정이는? 에어컨?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물어서 그런 거야. 에어컨이 전기 에너지 많이 쓰니 선풍기가 많이 쓰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 쌤, 선풍기는 몇 시간 틀었고 에어컨은 몇 시간 틀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자, 그러면은 쌤,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에어컨이 전기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건 뭔 말인데요? 그건 뭔 말이겠노? 똑같은 시간 썼을 때 누가 더 많이 쓰냐 에너지를. 우리가 그 가전제품을 똑같이 1초 동안 켰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소비 전력이 그런 뜻이야. 소비 전력은 1초마다 1초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소비 전력의 단위를 잘 좀 알아주세요. W라고 적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 돈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돈의 단위는 몇 원 이렇게 쓰잖아 우리가. 기호랑 단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의 기호는 우리가 P라고 합니다. P. 소비 전력의 기호는 P라고 그러고 P. 단위가 W라고 적고요. 이 W의 이름은 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의 개념을 누가 만든 걸까요? 소비 전력의 단위가 와트예요. 소비 전력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와트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1초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니까 자, 에너지는 우리가 줄 단위를 쓰거든요. 줄, 요거 다음에 J 하지 마세요. 줄 단위를 쓰고 줄 퍼 1초마다 세크 이렇게 합니다. 줄 퍼 세크, 줄 퍼 세크.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1초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알겠는데 근데 내가 에어컨을 10초 켰고 선풍기를 1000초 킨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많이 썼는지 알라 그러면 에어컨 소비 전력 곱하기 10초 하면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지. 선풍기 소비 전력 1초마다 쓰는 거 곱하기 1000초 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자, 이거에 소비 전력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곱하기 몇 초 하잖아.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얼마 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자, 초 단위를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에 아까 전에 소비 전력의 단위가 줄 퍼 세크였잖아. 거기다가 초 단위인 세크를 곱하면 세크 약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집에서 현준아 너 어제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스탠드 몇 초 켰니? 이렇게 물으면 아, 쌤 제가 어제 13시간 수능 시간이 있었는데 13시간을 초로 물으면 아, 쌤 계산을 꼭 해야 돼요?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래? 아, 휴대폰 3시간 썼다고 어제 그지? 아, 좋아. 자, 농담. 그래서 자, 여기다가 소비 전력에다가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몇 시간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몇 초라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시간을 할 거야. 그 아우어 단위를 쓸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전력량은 얼마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단위는 뭐 쓸까요? 역시나 얘는 좀 달라. 자, 뭐에다가 소비 전력의 단위가 와트였잖아. 거기다가 뭐 곱하면 되냐면 아우어의 단위인 시간 H를 곱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읽죠? 시작. 그대로 읽으면 와트 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와트 시. 됐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예제 하나 봅니다. 어떤 가전제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 220V 그리고 100W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가전제품은 220V에 꽂으면 제일 잘 작동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자, 220V에 연결하면 뒤에 뭐 적혀 있어요? 와트라는 단위가 왔죠. 그러면은 셋 중에 뭐가 온 거예요? 소비 전력이 온 거예요. 소비 전력의 뜻이 뭐였어요? 1초마다 몇 줄을 쓴다는 말이죠.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말인 거죠. 괜찮겠어요? 헷갈려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퀴즈 갑니다. 이 가전제품을 내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물어도 되나 모르겠다. 자, 30분 동안 사용했어요. 그때의 전기 에너지는 얼마니? 2번 30분 동안 사용했어요. 그때 전력량은 얼마니? 사실 얘도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고 얘도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긴 한데 뭐가 다르단 말이죠? 시간 개념이 단위가 좀 다른 거죠. 얘는 초 단위를 써야 되고 얘는 시간 단위를 써야 됩니다. 자, 한번 풀이 가볼게요. 일단은 뭐 곱할까요? 1초당 얼마 쓰는지 자, 100W를 곱하고 근데 1초당 100을 쓰니까 30분 동안이면 얼마 하면 되겠어? 30 곱하기 60초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전력량도 이만큼 쓰는데 거기다 뭐 곱했어요? 시간 곱했죠? 그러면 30분이면은 자 30분 썼다 그랬지? 그럼 30분은 몇 시간이에요? 얘는 60분에 30시간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50W시가 된다 이 말인 거죠. 50W시 되겠어요? 그래서 자, 결론 자, 전기 에너지는 자, 사실은 뭐에다가 소비 전력에다가 몇 초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고 전력량은 사실은 소비 전력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좀 큰 시간 단위로 아워 단위로 곱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긴 해. 자, 30분 동안 사용하나 30분 동안 사용하나 똑같이 사용했으니까 그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인지 나오는 이 값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시간 단위만 바꿨을 뿐 그 양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땡겨 볼게. 자, 100 곱하기 30 곱하기 60줄과 그 다음에 옆에 50 와트시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 같아야 되니까. 자, 봐봐요. 50하고 이렇게 바꾸면 얼마 돼요? 2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0 곱하기 60을 하면은 3600줄이 되고 그게 1와트시하고 같구나 이 말인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1와트시는 몇 줄이냐? 3600줄이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자, 봐봐. 1와트시라는 것은 1와트 곱하기 1시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줄이니까 줄은 초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와트로 몇 초를 쓴 거야? 3600초를 쓴 거니까 3600줄 되는 거 맞겠죠? 그죠? 이렇게. 괜찮겠어요? 됐죠? 자, 이제 밑에 또 뭐 나와요? 얘들아, 에너지 효율 등급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낮다는 게 1이게 5게. 일.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얘기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 뭐 안 헷갈린 사람은 안 헷갈리지만 1등급, 5등급 이렇게 있다. 얘가 우리가 높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얘를 낮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숫자가 5가 커서 5를 높은 등급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얘를 그냥 통상적으로 1등급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 낮은 것은 5등급. 그러면 1등급은 똑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빛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형광등이라면. 또는 똑같은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적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다 했어요. 너희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세 계산하는 것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할 줄 알아요? 한 번만 해볼까요? 누구를 예시를 들어보냐면 전기 요금 계산. 현준아, 너 어제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이었다고? 현준아? 12시간. 12시간. 자, LED 전등을 그럼 12시간 켜는 거네. 자, LED 전등이 보통 한 40W 전기를 먹으니까 이거를 12시간 썼대요. 난 어제 네 컴퓨터 했어요. 안 했다고. TV 봤다고 안 했다고. 휴대폰 했다고. 안 했다고. 탭 봤다고. 안 했다고. 뭐 했어? 하루 종일. 밥 먹었구나. 전기밥솥. 전기밥솥에 소비 전력이 보통 한 2000W? 근데 전기밥솥을 3번 먹어서 3시간 썼다 칠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고 어제 힘준 에어컨 켰어요? 안 켰어요? 켰어요. 몇 시간 켰어요? 1시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썼어? 그러면 공부할 때 11시간 동안은 덥게 공부했구나. 그러지 마. 알았지? 자, 농담이고. 자, 이렇게 하루 동안 썼답니다. 근데 하루 동안에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니? 그러면 얼마예요? 곱해서 480, 곱해서 6000, 6480, 6480에 1800점 더해라. 8280 와트시를 썼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어떻게 바꿔 쓰냐면, 얘들아, 1000m가 1kg죠. 아니죠? 1000m에 공 3개 떼고 뭐 붙이면 돼요? K. 여기서도 공 3개 떼고 K를 붙이겠습니다. 8.28 kW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kW시. 근데 이렇게 해서 현준이가 30일 동안 살았어요. 자, 계산 한번 해주세요. 곱하기 30 하면은 38, 24 2, 3은 6 8, 38, 24 소수점 뒤로 한 칸 밀면
24.84kg 248.4kWh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1kW시당 보통 얼마 받냐면 1kW시당 보통 한 300원 할까? 300원.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요? 300 곱하면 한 6, 7, 8만원 돈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어려울까요?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도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잠시만 봐봐. 76쪽에 2에서 전구 그림 있는 거 있죠? 보이죠? 니 책이 없었구나. 네. 전구 그림 있는 거 다 있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형광등은 에너지를 얼마 먹었어요? 전기에너지를 얼마 공급했어요? 12. 근데 내가 원하는 에너지는 뭐야? 형광등 켜서 따뜻한 걸 원해요? 아니죠. 빛 에너지. 그러면 12분의 얼마만큼이 빛으로 갔어요? 6. 그래서 형광등의 에너지 효율은 12분의 6에서 한 2분의 1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주는 거에 반은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나오는구나. 근데 그 옆에 LED는 얼마 줬어? 8. 8 줬는데 얼마가 나왔어? 6. 빛 에너지는 똑같이 6이 나왔어요. 어이야. 그러면 4분의 3의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효율이 누가 높다라고 하냐면 LED. 누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다라고 하죠? LED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선생님 1이 왜 높아요? 왜 1을 높다라고 하지 않았지? 자, 여러분은 1등급 맞을래? 5등급 맞을래? 내신은 1에서 5등급까지 있잖아. 1등급 맞아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이 단원 마무리 끝까지 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인이는 이번 화요일날 내랑 감독기간을 조금 짚어볼까? 아니면 영상 하나 보내줘도 되겠나? 아니면